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루시드 관련 영상을 근래에 2개 올렸는데 이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만 설명드릴까 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상징성도 있지만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호재고요. 이 편입이 얼마 전에 MSCI도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루시드에게 어떤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지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목 보시면 벤치마크라는 게 보이시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벤치마크인데요. 이번 재조정은 나스닥 100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연례 재구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은 에어비앤비가 있네요. 벤치마크가 뭐냐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기준점을 추종하는 펀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설명에 있지만 펀드를 구성할 때 어떤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펀드에서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그 편입이 17일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물론 바로는 아니겠으나 루시드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펀드라면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금 유입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루시드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바닥이 튼튼해지고 시장 이슈에 조금 덜 민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위에 있는 이 기사 읽어드리면 역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에 편입되는 주식은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 루시드를 담고 있는 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패시브나 인덱스 펀드들이 루시드를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에 더 높은 가치로 자본 비용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B 발행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CB 발행이나 기타 자금을 조달할 때 훨씬 더 이 나스닥 100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편입이 되었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마 매수 심리 역시도 어느 정도 이 나스닥 100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반응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MSCI도 그랬지만 편입이 이미 됐죠. 근데 편입이 됐다고 해서 뭔가 주가가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나스닥 100에 편입된 기업들을 분석했는데 지수 편입 후까지 약 1% 정도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죠.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길게 보실 분들만 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 지수는 물론 이 나스닥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기도 하지만 1년 동안 꽤 많이 상승을 했고요. 다른 대표적인 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S&P와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걸 알 수 있죠. 당연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나스닥이 S&P를 항상 이기는 그림으로 왔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지호 지수에 포함되면 패시브나 인덱스 펀드가 자금 유입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에게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호재라는 내용이고요.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역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편입된 기업들인데요. 루시드가 거의 대장이죠. 네.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번 지수 편입에 아마 꽤 큰 호재인
이지 않을까? 왜냐면 기관들이 이 새로 편입된 기업들을 매수해야 할 텐데 시총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비중 있게 담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루시드의 시총이 가장 낮은 정도였다면 그만큼 기관들의 유입이 조금 더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쨌든 기업 규모가 다른 곳보단 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미 다른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크죠.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시총으로 본다면 가장 큰 게 맞네요. MSCI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게 편입이 됐지만 뭔가 지수가 오르거나 아니 주가가 오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느낌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MSCI도 역시 전 세계적인 펀드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니까 역시 같은 의미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들에서 루시드를 담을 수밖에 없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정화될 수 있고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은 이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실적 따라간다. 그러니까 외부의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적인 주가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